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제재 결의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2월 23일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정상 그리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중 간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으며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핵실험 직후부터 매일 외교장관 주재하에 외교부 북핵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서울, 뉴욕, 워싱턴, 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협의체제를 가동해 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근 결의안 문안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미확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의 문안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 내용을 말씀드리거나 확인할 단계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107개국 11개 국제지역기구와 협의체가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86개국 6개 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분명하고 단합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2월 26일 금요일 오후 임성남 제1차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북핵, 미사일 도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다자 차원의 조치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일본 TBS의 이길재 기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 군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한미 간에 그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협의단에 외교부 관계자도 참여하게 되는지,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급에서 참여하게 되는지요. 두 번째는요. 작년 말 그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에 그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그런데 최근에 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그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일본 내에서 어떤 반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소녀상 설치에 대한 공식 신청을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그 일본 내 반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시민 단체 등과의 어떤 의견 청취랄지 이러한 노력을 할 여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44분의 어떤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좀 살아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이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 문안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 사안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공동 실무단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 당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인가요? 저 소녀상 문제. 소녀상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녀상 설치는 그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작년 12월 28일 그 합의에 타결된 그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이행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44분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신데 그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그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지금 상태가 어떤 현 상황인지 여기를 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재단 설립 문제가 그 이행에 합의 이행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무부처인 그 여성 가족부와 함께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나와 있거나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일본 사시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외교부는 그 지난달에 근해 고주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 반응했는데 그 중에 그 한일 합의에 대해서 14명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그 위안부 협상 전 과정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최우선의 목표와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그 결과 작년 12월 28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확고한 목표와 원칙 하에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전 저희가 찾아뵈었던 14분의 그 위안부 개별적으로 사시는 피해자분들의 그 개별 방문도 이러한 저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데니얼 러셀 그 미 동아태 차관보 방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방한 계획이 언제쯤 잡힌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평화협정 그 북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이제 미 측이 계속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한국과 미국이 지금 평화협정에 대한 그 태도가 미묘하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러셀 차관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그 방안과 관련해서 상당 기간 전부터 얘기가 오갔었던 거고 러셀 차관보가 이 지역을 그 순차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압박 강화 방안 전체 그리고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통령님의 미중일 정상과의 통화 이외에 또 외교장관의 유엔 방문 등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 강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은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며 앞으로 북한과의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지금은 북한과의 구체적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장기간 교착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상황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담론 수준의 얘기들이 계속 제시돼 왔습니다. 그러나 육자회담 참가국 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마치 현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현재의 엄숙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있었던 미 싱크탱크 인사가 우리 언론에 그 뉴욕 채널이 가동됐다고 얘기한 그런 자신의 발언이 정확히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향후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와 관련된 거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한미 간의 그런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먼저 비핵화를 논의해야 평화협정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자 그러면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는 건가요? 그 전제가 좀 이상하신데요. 한미 간에는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한국 입장은?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북한과 어떤 구체적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안보리 결의도 곧 채택될 예정인 만큼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NHK 임혜준입니다. 그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이 어제 개봉해서 어제만 해도 15만 4천 명 정도의 관객들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영화를 보면 일본군이 위안부 소녀들을 학살하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장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앞서 그 미중 간 대북 제재 초안 합의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안보리에서 추후 그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간략하게나마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안에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핵심 당사국들 간의 문안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 내용이 여타 P5 이사국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그 P5 국가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도 거부 입장을 밝히면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P5 이사국들 간에 회담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이 취합된 다음에 전혀 이견이 없는 텍스트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블루 텍스트라 해서 전체 표결을 위한 이사국 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구체적인 일자를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미 핵심 당사국 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그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어떤 그 제재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구체화됐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선까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재의 내용과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MBN 주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좀 바꿔서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미 초안을 근간으로 대북 제재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중 협의 과정에서 우리 초안과 방향이 달라진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질문하셔도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네, 저 TV조선 유아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의 유력한 이제 후보로 이제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방국의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